일본하고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인구 유출의 70%가 청년이고 그중에 70%가 여성이에요. 부산도 요즘에는 노인과 바다 이러거든요. 서면이나 해운대에서 맥주 한잔 하게 되면은 9시 전에 가야 돼요. 무조건. 서울의 원래 인구 동태는 뭐냐면 20대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빨아들여서 30대 경기도로 뱉는 거예요. 뭐 제조업하고도 연관이 있고 사실은 제조업만 하는 지역들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방소멸 혹은 지역소멸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일본에서 온 말이거든요. 마스다 보고서라고 해서 옛날에 이제 정치인이 쓴 이제 지방소멸이라는 책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건데, 근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일본은 아이를 덜 낳고 그 다음에 노인이 많아지니까 지방소멸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지방에 남아있는 여성들은 아이를 그래도 낳으려고 하는데 근데 소멸되고 있다고 말하면 좀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청년 유출되고 있는 겁니다. 청년 유출이 사실은 지방 인구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예전보다 아이를 많이 안 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아이를 수도권보다는 더 많이 낳는데, 아이를 낳을 사람들이 이제 유출되는 거. 물론 뭐 여성 탓을 하자는 게 아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냥 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지방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청년들이 떠난다. 그리고 청년들 중에 여성이 많이 떠난다. 그래서 숫자로 보면 이런 거예요. 좀 심한 지자체들 같은 경우 어떤 거냐면, 인구 유출의 70%가 청년이고 19에서 34세고 그중에 70%가 여성이에요. 그러면 나가는 인원의 절반이 청년 여성이에요. 이런 것들이 문제고, 인구가 어느 정도씩 유출되냐면 다른 지역들은 많이 나갔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줄지 않고 있던 것이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16년부터 줄기 시작하고, 부산 같으면 1년에 많으면 15,000명, 적으면 10,000명 정도가 유출되고요. 인구가 350만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경남에서도 한 10,000명 내외, 울산에서도 5,000에서 10,000명 내외가 유출되고 있으니까 이 인구 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인구가 유출돼서 급격히 고령화가 더 되는 거죠. 20, 30대가 지방으로 가면 없는 거죠. 부산에 그래도 좀 있는데, 부산도 요즘에는 노인과 바다 이러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현상으로 전국적 단위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나가는지 제가 물어보잖아요. 서베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인터뷰도 저도 많이 하는 편인데, 해보면은 뭐 1번은 당연히 일자리입니다. 아까 제가 제조업이랑 연결된다고 하는 게, 제조업 중심인데 제조업에서 여성을 뽑지 않아요. 여성들이 다 제조업을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비교적 지방대에 이제 공과대학에 여학생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산 이런 데 가면 20% 이상의 공대생 중에 여성이 20% 이상이에요. 근데 뭐 주력 제조업에서는 5% 내외로 뽑으니 여성을, 그러면 일단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연구소 같은 데는 그래도 뽑는데 그 연구소들이 수도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대에 나온 여성들도 수도권에 가야 하고, 그 다음에 생산직은 뭐 안 뽑고 여성을, 그 다음에 꼭 자기가 뭐 그냥 대학 나와가지고 인문사회 계열이나 뭐 이학을 전공했는데 제조업에 가고 싶은 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방에는 이제 일자리가, 그러면 제조업 제외한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핑크 칼라 잡이라는 게 있거든요. 돌봄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사, 뭐 어린이집 교사,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자리의 특징이 뭐죠? 굉장히 임금이 낮고, 그 다음에 뭐 정년 보장 같은 거 없고, 그 다음에 언제나 해고당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일해도 호봉이 잘 오르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이게 본인의 경력이 안 되는 일자리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청년들 관점에서 보면은 본인의 엄마나 이모가 하던 일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일인데,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 거죠. 교사나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면은, 혹은 은행원 같은 거 있죠. 혹은 뭐 신협, 뭐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일하는 거 아닌 이상해야 괜찮은 일자리가 너무 없잖아요. 보통 이제 여성들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는 대부분 이제 서비스 계통이거나 물류나 유통 뭐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그런 데 특징이 박봉이죠. 우리가 롯데그룹이 굉장히 박봉인 이유는 물류 유통하는 곳이잖아요, 주로. 또 영세한 유통업체는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하다 보니 일자리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자영업 할 거 아닌 이상해야 이제 올라가게 되고, 기회는 수도권이 어쨌든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전체 N이 크니까 수도권으로 자꾸 가게 되는 게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이제 그거는 제가 대학을 20몇 년 전에 갔는데, 그때도 거점 국립대들이 서울에 있는 중위권 사립대보다 입결이 낮았어요. 그런 현상 자체는 좀 오래된 일이긴 하고, 근데 요즘에 이제 드라마틱하게 그 일이 또 벌어지는 것은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학교의 정원은 빨리 못 줄어드니까 그러다 보면은 대학을 가기가 쉬워지고 그럼 거점 국립대에 예전 같으면 갔을 학생들이 이제 그냥 서울에 있는 학교도 잘하면 갈 수 있을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투순위로 밀리다 보니 이제 벌어지는 일이고 그럼 거점 국립대가 최초로 2, 3년 동안 이제 학과들이 미달나게 되는 정원을 못 채우는 이런 상황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예를 들면 여전히 많은 인구는 지역에서 거점 도시, 대도시에 있는 대학을 많이 가긴 해요. 예를 들면 경남이나 울산에 있는 청년들은 물론 울산에 울산대 있고 경남에는 경상대, 창원대, 경남대 이런 학교들이 있지만 그래도 부산으로 많이 가거든요. 갔다가 예전 같으면 다시 돌아오거나 자기 고향 쪽에 있는 일자리로 동남권 같은 경우에 혹은 이제 부산에 일자리를 잡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지역에 안 남고 수도권으로 가는 게 현재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대학을 가면 그래도 지역에 잔류할 확률이 높았는데 이제는 잔류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좀 핵심적인 거죠. 부산 인구는 사실은 빠진 지는 좀 됐어요. 예전에 400명 가까웠다가 지금 50만 명 빠진 거니까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빠진 거는 사실 빠진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울에 위성 도시들이 있잖아요. 출퇴근하는 통근하는 뭐 고양시도 있고 뭐 성남도 있고 뭐 하남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잖아요. 이쪽에 이제 신도시가 되면서 부산도 그런 식으로 인구가 처음엔 빠진 거예요. 양산이나 김해나 진해 뭐 이런 곳들에 이제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가는 거죠. 새 아파트 받고 싶어서 싸고 또 이제 신도시가 생기면은 그렇게 간 건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흐름이 아닌 거죠. 언제 떠나냐면은 이제 부산에서 떠날 때 어디로 떠나느냐의 관점에서 경남이나 울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서울로 그냥 가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1, 2년 정도 부산에 체류한다고 해요. 동남권 청년들이. 근데 직업 전망이 훨씬 수도권이 낫다고 생각하니까 서울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예전하고 달라진 건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이 사실은 구가 많고 지하철도 이제 많이 다니고 하는 대도시인데 예전에는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 청년들이 고르게 많이 있고 물론 이제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뭐 예를 들면은 경성대, 부경대가 있는 남천동 근처부터 광안리, 뭐 해운대, 서면 이런 데를 선호했을 건데 그 지역들 말고도 사실은 청년들이 좀 있었다면 그 지역을 제외하면 전부 다 이제 우리 지표로 보면은 인구 소멸 지역이 되는 상황이랄까요? 부산 안에서도 집중돼 있는 청년들이 지내는 지역이 있고 나머지 지역은 굉장히 급속히 고령화되는 이게 다 인구 유출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경쟁력이 높죠. 지금도 높은데 여기도 그렇다.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서울을 제외하고 흥하는 도시는 세종이나 경기도에 있는 도시들, 경기 남부에 있는 도시들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인구가 급속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청년 인구의 10% 이상이 매년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부산, 울산, 경남을 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지역은 그래도 이 안에서 순환이 되고 부산 인구가 빠진다고 하면 울산 인구가 늘고 경남 인구가 늘고 청년 인구 관점에서 근데 그 순환이 이제 깨진 거고 이제 한 10년째 깨진 거고 다른 지역은 뭐 그보다 훨씬 앞서서 깨진 거고 사실은 지금 중소도시만 가도 이주민의 자녀가 없으면 학교가 유지가 안 되는 건 되게 분명해졌고 농어촌도 다 노동력도 다 지금 이주 노동자들이 하잖아요. 지금 뭐 그 상황까지 이미 와 있는 거죠. 그거를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곳들에 벌어지고 있으니까 진짜 이제 전국적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거겠죠. 정부가 투자를 하더라도 사실은 규모가 커야지 크게 투자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규모의 경제가 돼야지.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울산이 서비스업 도시로 바뀔 수 있을까요? 빠르게?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부산에 갑자기 박정희 때처럼 온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 제조업단지를 짓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런 면에서 보면 상호 보완이 좀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부울경 같은 곳은. 부울경만 메가시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서울에 그래도 비벼볼 만한 부산은 대체 불가능한 게 이제 바다가 있고 모든 물류 산업이 집결될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또 사실은 교류가 쉽고 러시아와 연결할 때도 뭐 북극 항로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런 관점에서 입지적 장점이 있으니 그럼 부산과 경남과 울산을 잘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 주요한 국책 사업들을 가져오고 이 지역이 좀 부족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역량은 있는데 상위에 있는 R&D나 뭐 혹은 그 사업화나 이런 역량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모아주면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서비스 산업 같은 것도 투자를 더 하기 위해서는 경남이나 울산이 받는 것보다는 마이스 산업 같은 거, 뭐 컨벤션하고 이런 것들, 엑스포도 그래서 시도했던 것이긴 한데 그건 부산이 투자를 받는 게 맞죠.
그러한 방식으로 좀 집약적으로 모아서 여기가 수도권 안 살아도 괜찮은 입지다. 청년들이 판단하기에도 부산 청년들이 재밌는 게 70% 이상이 안 나가고 싶다는데 나가는 거거든요. 일자리 때문에 나간다. 기회를 이쪽에 좀 조직해 주면은 일단은 이 동남권에 있는 청년들이 여기 정주하면서 만족도가 높아질 거고, 기회가 많으면 사람들은 움직이거든요. 옛날에 70년대 그 공고 나와가지고 생산직으로 일하겠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이제 울산으로 갔던 것처럼 여기 가면 뭐 제조 스타트업 뭐 다 할 수 있고, 연구개발하면 벤처기업에서 유니콘이 될 수 있고, 이런 비전을 만들기에 좋은 입지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다 모았을 때 이걸 뭐 통합하자는 경우도 있고요. 부울경 아예 통합하자는 게 이제 아마 국민의힘 쪽에 이제 생각에 가까웠던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걸 광역연합으로 하자. 메가시티는 광역연합이니까 이런 식으로 엮자는 게 있는데,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지향하는 바는 그렇고요. 거기서 좀 중요한 거는 이제 철도를 어떻게 조직해서 연결망을 좀 더 단단하게 빽빽하게 만들 거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서울 만약에 그 홍대 앞에서 대학 친구들이 모여서 술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파주, 수원, 어디까지 해볼까? 분당, 그 다음에 뭐 고양, 뭐 이렇게 모이면 몇 시에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술 먹다가. 아니요. 그래도 11시에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죠. 버스 있고 전철 있고 갈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제 비슷한 거리인 울산, 양산, 그 다음에 창원에 있는 친구들이 서면이나 해운대에서 맥주 한잔 하게 되면은 몇 시에 집에 가야 되냐면 9시 전에 가야 돼요. 무조건. 그럼 2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생활권 자체가 이게 버스 중심이고, 시외버스 중심이고, 그 다음에 자가용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 우리를 치면은 뭐 하남에서 서울 통근인데 이사를 가야 돼요. 왜냐하면 차가 없으면 통근이 안 되니까. 만약에 버스를 이용할 거면은 이제 굉장히 새벽부터 나와야 되고, 그러면 힘드니까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 만큼 지금 대중교통망에서 중요한 게 전철이 이제 부족한 게 있거든요. 전철망을 사실은 광역전철망이라고 하는 거 우리 GTX로 알고 있잖아요. 1호선 국철도 사실은 굉장히 멀리까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조직해 주면 청년들이 살기가 좋아져요. 어디서 살아도 통근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지방에 사실은 다 안 돼 있는데 부울경에 좀 하면은 하고, 이제 투자를 받고 광역연합이 돼서 산업을 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할 수 있으면 한번 이쪽은 한번 수도권에 대항하는 대안적인 모델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과기원도 있고, 유니스트라는 과기원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들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거죠. 서비스 산업도 그렇게 하면은 좀 투자 받을 수 있고, 또 사실 물류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서비스 산업을 만들거든요. 생산자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도 하다 보면은 이쪽은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게 모델이 되면 우리나라에 두 축이 생기는 거잖아요. 두 축이 생기면 이제 호남이나 강원이나 제주 같은 곳들을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조직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서울에 있으면 다른 지역을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서울이라는 게 깔고 가는 거니까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서울이 아닌 곳에 산다는 사람들은 일단은 스탠다드로 서울을 생각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여기서 내가 먹고 살게 해결이 되면은 사실은 살기에는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 되게 큰 변수가 주거비이긴 하죠. 물론 이제 다른 생활 물가 자체의 차이도 좀 있지만, 주거비 관점에서 사실은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하면 집값이 비싸서 내가 결혼을 못하겠다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직업 안정만 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내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소득만 되면은 사실은 살만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다른 거죠. 지금 우리가 다 겪고 있지 않아요? 일단은 뭐 우리가 사실은 지금 잠재 성장률이 0%대가 되고, 올해 이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도 0%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우리의 믿음의 근저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계속 유입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수도권까지 이제 펼쳐놓고 이 안에 살아야 된다. 왜냐면 그래야지만 이제 직업적으로 괜찮은 일자리가 뭐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하여튼 있고 많고, 기회가 그리고 많고, 그래야지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이상의 삶을 내가 잘 싸우다 보면은 살게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빨리빨리 결혼해가지고 경기도로 나갔어요.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그러니까 서울의 원래 인구 동태는 뭐냐면 20대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빨아들여서 30대 경기도로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학을 해서 서울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야 될 때 서울 아파트 값이 비싸니까 경기도로 뱉는 건데, 요즘에는 경기도로도 많이 안 나가요.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안 하니까 경기도로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혼인을 통해서 이제 이사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지만 그런 문제들의 굉장히 큰 거는 너무 큰 경쟁, 너무 큰 주거비. 그러다 보니까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생애 주기의 다음 과정들. 연애해야 뭐 결혼할 거고, 결혼해야 아이 낳을 거고, 물론 뭐 아이를 낳아라, 결혼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삶의 생애 과정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때 이거를 실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유예하게 되는 거죠. 미루게 되거나 포기하게 되거나. 지금 그게 더 크다고 보거든요. 신념형으로 이제 난 연애도 안 할 거야, 뭐 결혼도 안 할 거야, 아이도 안 낳을 거야,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상황 자체가 푸시하는 게 크기 때문에 그걸 조금만 완화해줘도 훨씬 나아질 거라는 거는 사실은 뭐 경제학자든 사회학자든 다 합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균형 발전은 너무 중요하고 서울에 투자해서 옛날만큼 쉽게 말하면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죠.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지금 뭐 아무리 용적률을 풀어준다고 한들 얼마나 더 수용할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 누가 그 돈을 내고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지금 공사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신축 아파트 지어도 메리트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들하고 지역의 사람들이 살만하고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기회가 있고 살만하다고 느끼는 건 중요하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는데 선망국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미리 망했다는 거죠. 우리가 약간 선도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고 저출생 국가가 되는 것도 우리가 선도하는 것 같고 지금 모델을 어디를 참조해가지고 대책을 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저출생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이게 어디로 가는 거냐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린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빠르게 합계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여기에 대응하려니까 뭐가 듣는 약인지를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나라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나가는 게 중요한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현금을 주는 게 중요한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육아시설을 잘해주는 게 중요한 나라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셋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몰라요, 뭐가 우리나라에 통하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한 10가지의 방식이 있을 때 이 중에 집중적으로 두세 개 정책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아직 뭐가 듣는 정책인지. 그러다 보니까 다 찔끔찔끔 나눠서 하다 보니까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약간 고유한 무슨 K자 붙이는 거 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한국만의 방식으로 지금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어렵다. 그러니까 무슨 옛날에 뭐 노무현 정부 때는 무슨 네덜란드 모델이냐 뭐 아니면 뭐 아일랜드 모델이냐 막 이런 거 논쟁했거든요. 그쪽에 있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좀 경제 모델이나 뭐 기업과 관계 이런 것들을 조정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모델 얘기가 요즘에 싹 사라졌어요. 뭐 어디 모델을 갖다 쓸 거예요. 독일이 또 한동안 괜찮다고 그랬는데 독일 막 폭스바겐이 공장을 닫고 지금 막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 모델 하자는 사람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논의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게 더 중요해진 상황이 돼버렸죠. 일본의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일본이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한국 사람들이 달리 적응할까? 이거는 또 사실 별개의 문제라서 예를 들면 일본은 훨씬 우리보다 사회적인 질서나 제도에 대한 신뢰도 높고 그냥 따르죠. 쉽게 잘 따르고 하는데 우리는 뭐 제도가 마음에 안 들면 제도를 갈아엎어야 되고 그게 장점이기도 한 거잖아요. 불법 개혁하면 우리 뭐 싸우잖아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계속 시정하면서 제도 자체를 고치면서 가야 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끌시끌하지만 결국엔 시끌시끌한 얘기들을 또 사실은 묶어주는 것들이 필요한 나라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가야겠죠. 편한 방식은 아니죠. 그냥 어떤 지도자가 굉장히 해안을 내가지고 이걸 따르자 하면은 물론 잘 따라요. 근데 그 전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시끄러운 거죠. 정해질 때까지가 사실 논쟁이 굉장히 시끄러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좀 다른 나라하고 다를 거예요, 아마. 논쟁을 잘 정리해야 되는 나라인 거예요. 그냥 어떤 의견이 낮다고 그냥 되는 경우는 잘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해지면 그래도 좀 잘 가는 것 같은데 정해지기 전까지의 그 굉장히 피곤하죠, 우리는. 잘 안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일단. 남의 말 잘 안 듣고 뭐 그러다 보니까 논쟁도 좀 해야 되고 뭐 근데 필요하죠. 저는 그런 점에서는 낙관적이에요. 뭐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논란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논란을 봉합할 때마다 꼭 탈이 나더라. 베스트는 서울에 대안이 생기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에 대안이 생기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모든 걸 다 서울을 중거로 놓고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의 축이 더 필요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워스트 시나리오는 서울이 계속 팽창해서 경남까지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 이제 빨아들여가지고 서울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충남까지 온 거잖아요. 세종까지 사실 서울권이 됐는데, 우리가 수도권 아니고 서울권이라고 할 때는 서울의 팽창을 말하는 건데, 서울권이 팽창해서 제주도까지, 경남까지, 강원도 끝까지 가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많은 사회적 손실을 본 후에 전개되는 과정일 거라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워스트 시나리오예요. 서울이 팽창하기 전까지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말라 죽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축이 있고, 그 축 간의 균형이 맞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삶을 향상할 수 있게, 그리고 일자리 관점에서도 서로의 장단점이 다르고 특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살려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심각합니다. 제조업의 경쟁력은 사실 기업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은 사회적인 인식과 합의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고, 논의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정치가 결정해줘야 되는 문제잖아요. 기업은 사실은,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사람을 많이 뽑을 거고, 더 좋은 설비를 살 거고, 또 투자를 할 거고, 선순환인데, 이거는 일종의 정치적인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지하게 심각하게 들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치가 결정할 문제인 거죠. 사람들의 선호를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에서는, 비수도권에서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선생님이 니네 공부 잘하면 무조건 서울 가라, 안 가면 안 된다, 지역에 있으면 니네 진짜 망한다, 이런 방식의 얘기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선호는 사실은 굉장히 국가가 좀 시정해야 될 문제이고 정치가 결정할 문제라는 게 그런 측면입니다. 제가 두 가지 기사와 영상이 생각이 나요. 하나는 피크코리아라는 기사가 이제 일본의 신문에 나온 적이 있고, 요즘에 사우스 코리아 이즈 오버인가? 그 영상도 있었죠. 둘 다 되게 열심히 봤죠. 근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모든 조건은 그냥 이대로 둔다면이에요. 이대로 둔다면 한국은 인구가 다 쪼그라들 거다. 사우스 코리아 이즈 오버는 그런 거였던 것 같고, 피크 코리아는 이제 이대로 둔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들이 명확하고 문제들이 극복이 안 될 거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잘 풀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제 우리 제조 대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대응을 잘 하고, 삼성전자가 헤매더라도 반등할 수도 있고, 삼성전자가 힘들더라도 하이닉스가 그거보다 더 많이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허리에 있는 지금 중소중견 기업들이 치고 올라와 줘야 된다. 이제는 하방이 두터워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그런 분야에 젊은 기업들이 많이, 혁신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유니콘이 되는 흐름. 근데 그게 사실은 지역하고 연결된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이 다 대부분 비수도권에 있고 지금 하청업체이고, 이 문제들이 청년들이 꺼리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청년들이 괴로운 이유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수도권에 가서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문제를 푸는 것들이 이제 한편에서 산업 측면에서 중요하겠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에 안 살아도 되게끔 하여튼 만들어주는 유인만 있다면 사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지고 행복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처럼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빨리는 못 느끼고, 이건 진짜 지역에서 살아보거나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사실 느끼는 감정일 텐데, 이 불안과 공포와 이제 초조한 막연함을 많이 해소해 준다면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는 여전히 저력이 있고,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빡센 게 있잖아요. 뭔가 갈아 넣는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시켜서 갈아 넣기도 하지만 하면 또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저력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주는 작업들이 그래서 중요하겠죠.